청강로 선생께서 서울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시느라고 그 아이들이 같이 오는 길 때문에 조금 시간도 지연됐고, 오늘 장소로 옮기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아서 인원이 생각보다 절반도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포럼은 국문의례와 의전은 생략하고,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포럼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강로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청강로 선생은 월남 이상재 선생의 전기를 쓰신 작가인데, 지금 그 전기가 아직 영화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3.1 독립운동가 하면 손병희 선생과 월남 이상재 선생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3.1 운동에 얽힌 여러 가지 사연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이시기도 합니다. 초대 주미 공사를 지내신 분으로 알고 있고, 또 월남 이상재 선생이 어느 분들은 대한민국이 태어나기에는 국부적인 존재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남 이상재 선생을 전기 작가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접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청강로 선생 나오시겠습니다. 네. 1시간 정도 발표해 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한 30-40분간 토론을 하고 마치는 그런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안녕들 하세요. 제가 머리 관리가 잘 안 돼서 이 모자를 쓰는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모자를 벗으면 모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실례가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훨씬 잘 어울립니다. 다행이네. 예, 제가 특별히 이런 그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많이 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방송 생활을 오래 해서 말은 좀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월남 이상재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KBS나 EBS나 KTV 이런 데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걸 해서 무슨 큰 영화를 볼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관심도 없고 돈을 벌 일도 없고 명예를 높이고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제 우리의 역사의 뿌리를 알아야, 우리가 박물관에 가서 그 고철 덩어리를 보는 이유가, 그거 봐서 뭐합니까? 그 옛날 거 고철 덩어리. 그걸 보고서 우주선을 만들 생각을 하라는 거거든요, 어린이들에게. 그래서 미래를 보자는 게 과거 공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월남 선생과 구한말, 근대사, 현대사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국적이 반은 미국입니다. 아들, 며느리, 손녀들 다 미국에 사니까 제가 현재는 여기 있지만 곧 가야 돼요. 그럼 한국을 떠나면은, 한국을 떠나는 입장에서 제가 무엇을 한국에 남겨놓고 가겠는가. 월남 이상재 선생에 대한 책이 제가 5권짜리입니다. 국내 애국지사 일대기로 5권짜리는 백범 일기 빼고는 처음입니다. 근데 백범 일기는 백범 선생이 몇 년 오랫동안에 일기를 쓴 거를 번역을 한 것이고, 저는 저작을 한 거예요. 새로 쓴 책인데 5권인데 그 5권을 성경이 135만 자쯤 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5권을 썼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75시간이 걸려요. 한 권에 15부씩 15권을 쓰니까 75부작인데 1부에 1시간씩을 읽어야 돼요. 제가 그걸 다 읽어서 영상으로도 다 찍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왜 그것을 그렇게 읽어야 되고 그렇게 필요하냐. 자, 그건 좀 이따 하고요. 오늘 여기 3월 29일이
제게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건 제가 말을 하려다가 우리 회장님한테 이 말을 안 했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가 할 것 같으면은 월남 이생재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88주년이 되는 88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종묘에서 해마다 추모식을 하는데 제가 대전에서 올라오죠. 올라오면 뭐 흥사단 총재 무슨 장관 뭐 누구 뭐 많은 분들이 오셔요. 그래도 제가 월남 선생의 전기를 쓴 작가라고 거기에 우를 해서 저를 앞에 앉히고 뭐 소개도 하고. 그런데 금년에는 오늘이 이제 일요일이 되니까 금요일 날 강남 YMCA에서 했어요. 제가 이제 바로 올 일이 있어 안 왔는데. 그리고 어제는 서천 출생지에서 88주기를 했어요. 근데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88년 만에 제가 월남 이상재 선생을 3.1 운동과 관련 지어서 이 포럼에 이 발제를 합니다, 오늘. 이것은 뭐 YTN이고 MBN이고 중계는 안 하지만 틀림없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의미를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요, 좋은 이야기는 빼고 어려운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죽었다 깨난 게 4번 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한국사를 볼 것 같으면 뭐 고조선, 뭐 삼국시대. 우리나라의 수도 하면 어디가 됩니까? 뭐 서울은 얼마 안 됐지만 개성, 공주, 부여. 그런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수도는 뭐 개성? 어디로 봐야 됩니까? 더 올라가면 아주 고대사로 가면 고조선의 국내성, 평양은 국내성하고는 다르다고 하죠. 거기까지는 제가 안 갔지만요. 저는 이 근대사에 대해서는 제법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본 때에 우리나라가 좋은 이야기 빼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빼면 이렇게 내수로 나눠집니다. 요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강화도 도읍지 시대입니다. 이게 바짝 말랐네요. 강화도 도읍 시대. 예전에 몽골이 세계를 지배한 때가 있었죠. 로마처럼. 몽고가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1232년에 이때 우리가 강화도로 고려가 도읍을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1270년 38년 만에 다시 개성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게 나라가 죽었던 거죠. 나라가 난 죽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죽은 이야기를. 그래서 38년이고 요 때는 또 언젠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들 아실 거예요. 선조 때. 요건 이제 임진년입니다. 임진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저 꼭대기 신의주까지 여기까지 의주까지 쫓겨갔잖아요. 죽었었죠. 거의 나라가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이게 7년 전쟁에서 결국은 다시 돌아왔는데 이때는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육지에서는 공교롭게도 제 조상님이 계신데 한국사가 잘 알아주질 않아요. 천만리 장군하고 이여송 장군인데 이여송 장군은 이것을 조선왕조실록에 이름이 나오긴 나오지만 많이 안 나옵니다. 왜 많이 안 나오냐? 창피하니까 그걸 별로 안 넣었어요. 사실은 중요한 분들인데 이여송 장군은 이분 성주이신데 이분은 이제 요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요령이 씨로 바꿨어요. 요령이 씨로.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행정관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총사령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의주에서부터 신의주에서부터 2만 명을 데리고 그것이 이제 총독장이라고 했는데 쭉 내려가서 태종대에 가면 지금도 어마어마한 비석이 서 있어요. 거기에 천만례장군 전적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를 다 몰아내는 우리 할아버지인데 나중에 숙종 때 와서 우리 할아버지를 집안하고를 포상을 합니다. 명나라 분인데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이 천신의 집안을 진짜 싹 착사를 냅니다. 우리가 이 할아버지가 외동이에요. 9대 외동이에요. 9대. 근데 아들 둘인데 아들 둘까지 일로 다 데리고 왔어요. 이거 뭐 집안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됐는데 전혀 그건 아니고
아무튼 간에 죽을 뻔했다. 나라가 죽는다는 것은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사실은. 나라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 자식들이 사람답게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위안부 쉽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징용 알고 뭐 학도 의용군까지도 알고 다 종을 만드는 거죠. 종이 안 되려면 사바사바 아야 이렇게 아양을 떨어야 돼요. 그러면 친일파가 안 되면은 못 사는 거죠. 사람답게 못 사는 거죠. 나라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거하고 나라가 무너지는 거하고, 집안은 우리나라에 1700만 가정이 있는데 그 170만 가정이 무너져도 별거 아니지만 나라가 무너지는 거는요 1700만 가정 다 무너지는 거하고 같아요.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거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이 이제 1910년에서 45년까지 일제에 또 나라를 뺏기는데, 그래서 다 죽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35년인데 36년이라 그러죠. 횟수로 해가지고 이게 36년에 5년을 을사늑에 잡치면 41년쯤 비슷해요. 비슷하게 한 40년 정도를 깜빡 그만 그 스위치가 다 꺼진 겁니다. 이때에 이 나라를 잃었을 때 지금 여기가 이제 정부 청사들이 있고 청와대로부터 이 앞에가 역사박물관, 뭐 이건 한국의 정치 중심지 아니에요. 이럴 때 지금 여기 계신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은 이 나라를 찾느라고 주머니 돈 털고 재산 팔고 땅 팔고, 그건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우리 아이들 미소야? 저기 저 명동에서 땅을 팔아가지고 저기 저 만주로 간 분이 누가 있다고 했는데, 1층 그 1층 파분 말고요? 저 명동에 은행나무 있는 땅을 큰 걸 팔아서 600만 원을 가지고 만주에 가서 신흥무관학과를 세운 분이 누구야? 현규야 누구야? 현재 누구야? 네 맞아요. 창신서도 선생님. 아니요, 우당 이회영 선생. 우당 이회영 선생이. 우당 이혜영 선생 같은 분이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군에 총을 사고 옷을 대주고, 진 장군도 홍성에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가시고, 이 애국지사들이 참 목숨을 버리고 재산을 걸고, 나라 일이라는 거는요 내 돈 내고 하는 거지 돈 받고 하는 게 아닌데, 이거 완전 거꾸로 가죠. 완전 이 나라 일에 장관하고 국회의원 하는 것이 사업이야. 어떻게 돈을 많이 긁어먹을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재산 공개 이번에 당한 거 보면요, 난 그 우차산 어떻게 그렇게 많은가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그 뭐 공개된 것만 그런데 그거보다 몇 배 크죠.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을 보는데, 이거는 이제 뭐 여기까지는 제가 안 갑니다. 왜 안 가는가? 이건 6.25 아니겠어요? 6.25 사변. 이거는 이제 미국인데, 지금 요 대목에 와서 요 부분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할 얘기가 바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월남 이상재 선생입니다. 자, 종로에 가면 지금 종묘 거기 하느라고 좀 이렇게 판자를 쳐놔서 우리 할아버지 동상을 못 가는데, 거기가 지금 바카스 아줌마들이 일구는 거기죠. 우리 저 이상재 선생은 어떤 분이냐 할 것 같으면은 졸업장이 없는 분입니다. 과거에 급제한 역사가 없어요. 왜 떨어졌느냐? 그때만 해도 부정이, 지금도 부정이 있지만 그때는 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줄을 타야 돼, 줄. 그러니까 백으로 된단 말이죠. 요즘은 백으로 되지 않는가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요즘에는 공청회라는 게 있어요. 국회에서 공청회 교수들, 그러니까 정권 권력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학파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1절, 이제 우리 3.1절 이야기를 하는데, 3.1절을 내가 볼 적에는 뺏겼다. 나는 3.1절을 뺏겼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3.1절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그 뭐 많이 배웠다는 지식인들이 가져갔어요. 1번?
일본이 3.1절을 가져갔어? 하여튼 괜찮아. 그렇게 말해도 대꾸를 안 하는 것보다 몰래나. 잘했어. 3.1절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3.1절 이번에도 여기 옆에서 하는 거 내가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 대통령도 오고 그걸 하더라고요. 그 무엇이냐, 태권도 격파 시범인 걸 하더라고요. 나중에 퍼포먼스를 앞에 행사, 뒤에 행사하면 비스름해요. 뭐 그런 것도 해야죠. 근데 3.1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민족대표 33인. 이것 좀 그렇다면 얘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헌법 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멋져 가서 바로 3.1운동 정신이 바로 나와요. 3.1운동 정신은 대한민국 건국 정신입니다. 그거 뭐 어디다 붙여? 세종대왕 정신을 갖다 붙일 수도 없고 하여튼 뭐를 붙여야 되는가? 근데 사실은요 3.1운동 앞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독립협회라는 게 있었어요. 독립협회 정신이 참 좋았는데 이건 안 하더라고. 나 같으면 이걸 했으면 좋겠어. 독립협회에는 첫째 정신이 뭘 것 같으면 배우라. 조선이 얘가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삐져요. 이 독립협회 정신이 3.1운동의 씨앗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3.1운동에서 우리가 33인만을 알고 있지만 실은 플러스 15인을 더해서 민족대표는 48인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자료가 이래요. 민족대표가 48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예비대표라고 합니다. 예비대표라고. 그러니까 3.1절에 대하여 그때 유관순 혹은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무로 말하면 무성한 나무는 말하는데 요거를 안 한다는 거죠. 요거를 3.1절에 요거를 알아보자는 거죠. 이게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이게 정신이니까 대한민국 정신이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뿌리와 씨앗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3.1절의 씨앗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 하려면 우선 요구로 잠깐 가야 되겠는데요. 독립협회를 누가 만들었나? 독립협회 누가 만들었는지 아직 안 배웠지? 미소 5학년이면? 네. 서재필 박사 해봐. 서재필 박사. 서재필 박사가 독립협회 하면 서재필을 제일 먼저 떠올려. 근데 이 서재필 박사가 어떤 분이냐? 이야기 이거 잘 정리해 나가야지 나중에 가닥을 정리를 하겠네요. 1884년에 갑신정변의 주역입니다. 홍영식과 김옥균과 서재필, 서광범 이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이거 해서 3.1천하가 실패해요. 조계사 옆에 그 우정총국에서 얘들 다 데리고 거길 가야 돼. 이거 아주 중요한 연도예요. 이걸 실패해가지고 김옥균은 도망갔다가 나중에 상해서 죽고 홍영식 죽고 이거만 난리가 나서 누가 도망가는가 하면 서재필이 그때 국방장관급이야. 이 양반이 미국으로 도망을 가요. 일본에 도망가도 잡히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박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문명이에요. 문명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분이 언제 돌아가 하면 1896에 돌아옵니다. 이때는 무슨 해인가 하면 갑오 개혁을 하는 해예요. 이 갑진 정변에서 갑오 개혁 때 12년 만에 돌아와요. 이분이 돌아와서 독립협회를 하고 독립신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는 나무입니다. 나무와 줄기죠. 이 뿌리가 지금 안 보여요. 뿌리가. 아니 그 사람 미국서 와가지고 12년 만에 조선에 와서 어떻게 독립신문을 만들고 어떻게 독립협회를 했느냐 이거죠. 이때에 월남 이상재 선생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요. 이 이전에 돌아오기 전에 4년 후에 88 올림픽 딱 100년 전에 미국에 가서 주미공사관에 서기관을 하면서 서재필을 만납니다. 서재필이 찾아오지 한국서 공사가 오니까 변수도 찾아오고 변수라는 사람도
이야기가 많은 사람인데 찾아오죠. 서재필이 월남 이상제보다 이승만, 김구, 서재필 거기는 한 15년 좀 연하입니다. 다들 연하예요. 찾아오죠. 근데 박정양이 공사인데 박정양은 정부 사람이라 법대로야. 서재필이 나타나면 잡아야 돼요. 그래서 본국으로 묶어 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역적이니까. 그러니까 서재필이 몇 번을 왔다가 못 만나고 그러다가 만나가지고 이상제를 만나. 이상제는 그래도 좀 법대로 안 할 것도 같아. 신사유람단에도 갔었고 뭐. 그래서 이거 갔는데 이 불러와가지고 서재필을 불러다가 독립협회를 네가 맡아서 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짐작으로도 월남 이상제지, 그렇지? 네. 월남 이상제 선생이 그때 뭘 했는가 하면 의정부의 항무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부요, 교육부. 교육 담당이에요. 그래서 독립신문 만들 자금, 서대문에 독립문을 지은 것은 국민기금입니다. 국민성금. 그 뭐 2천 몇백만 원인가 뭐 있어요, 그 기록에 보면. 그런데 정부 자금하고 그걸 하도록 독립협회를 물론 나중에 이게 실패를 해요. 1897년에 실패를 해서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그 후에 이어서 일어난 게 만민공동회예요. 만민공동회는 뭐 그것도 길은 이야기지만 월남 이상제 선생이 한국 최초로 대중연설하는 대중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 역사 열고 대중집회 역사 열고 배움에 대한 틀을 열고 이래서 이 독립협회 정신이 나중에 이제 3.1 정신으로 승화돼서 연결돼 가는데 자 이때 와가지고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은 나라가 1919년이죠. 3.1운동이 1919년. 여기 이제 그 연세가 되신 분이 혹시 계신가도 모르겠어요. 그때 출생하신 분이. 1919년인데 그때의 흉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 의암 손병희입니다. 손병희는 어떤 사람이냐. 뭐 어떤 체제로부터 동학 역사를 하면 또 그 길어지는데 하여튼 동학은 그때 200에서 300만의 성도가 있었어요. 기독교는 갓 들어와서 20만에서 30만이에요. 근데 의암 손병희 선생이 3.1 운동 비슷한 독립운동을 자꾸 해요. 돈을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써가면서 하게 되는데 우선 독립선언서 이게 정신 아니에요. 독립선언서 이것도 보면요. 1919년에 3.1 독립선언서는 아주 마지막이고 그 앞에 1918년에 무오 독립선언서라고 만주 노령에서 이미 독립선언서가 만들어지고 또 무슨 선언서가 있는가 하면 28 독립선언서라는 건 잘 아실 거예요. 동경에서 제1 한국인 YMCA 청년들이 28 독립선언서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손병희의 서울 한성 독립선언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막 했어요. 근데 그때 비협조적인 사람이 월남 이상제예요. 월남 이상제는 이때부터 만민공동회를 거치는 동안에 종로거리에서 연설을 하면 4,000명, 10,000명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 모이는 사람이 월남 이상제 최고의 웅변가예요. 그때 4대 열강 중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미국식 헌법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월남 이상제 선생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에 이게 협조적이라는 거예요. 3.1 운동이 협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삐쳤어요. 저 사람은 말이야. 저 사람은 나라를 찾을 생각 안 하고 YMCA에서 말이야. 하나님 얘기만 하면서 영달만 누린다. 이렇게 비난을 하던 중이었었는데 월남 이상제 선생이 독립운동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가 하면 너무 상대가 안 돼. 우리는 어린애 손목 비틀기니까 그러면 독립운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점점 더 어려워져. 우리 민족이 고달프기만 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대로 하려면 인적 조직을 갖춰야 되고 또 돈도 있어야 되고 고민하는데 1919년에 큰 사건이 나는데 무슨 일인가 할 것 같으면 고종임금이 돌아가십니다.
1월 21일 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3월 3일 날 장례식을 하기로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다 갖다 돈을 빌려주고서 그 돈을 그 강제로 수탈을 해가요. 방법이. 빌려줬다고. 말하자면 100만 원 빌려주고 1000만 원을 갚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국채보상금이라고 해서 YMCA에 50만 원이 배당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쌀 한 가마니는 5원 했어요. 5원. 50만, 쌀 50만 가마니죠. 50만 가마니가 배당이 됐는데 고종임금이 돌아가시니까 야, 고종 장례식에 이 민중분기가 일어나면 어떡하느냐. 1910년부터 계속 진압해오고 눌러오고 막 영칙을 막 발표를 하면서 조정 천덕불영 해가지고 막 발표를 하면서 그 뭐 잡아다가 무조건 뺏어도 되거든. 왜? 무슨 영에 의해서. 총독불영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나면은 이거 제압하려면 사람 많이 죽이고 골 아프니까 제일 먼저 쳐들어온 게 YMCA예요. YMCA에 쳐들어와가지고 금고를 통째로 칠고 가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서 국채보상금 50만 원 가지고 독립운동 할까봐. 그래서 코가 빠져가지고 있는데 손병희 선생이 YMCA에 밤중에 찾아옵니다. 거기 가면 그 비석이 있어요. YMCA 앞에 가면. 그 있습니다. 국채보상 50만 원 독립운동에 대해 검색합니다. 왜? 야, 이거, 야, 조용하라 그래. 얘가 왜 이러냐? 그 못하게. 그래서 코가 빠져 있는데 손병희 선생이 찾아와가지고 이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이거 월남 선생이 힘을 써 줘야 되겠습니다. 손병희 선생은 어떤 분인가 하면 월남 선생보다 11년 연하입니다. 참고로 3.1 민족대표는 50대입니다. 손병희 선생은 연장자예요. 그때의 월남 이상재 선생은 70세입니다. 70세. 그런데 월남 선생 사상이 제가 쟤들을 데려온 이유가 있어요. 이 어린이 사상이라는 거죠. 어린이 사상은 어린이가 없으니까 그때는 무엇을 하는가 할 것 같으면 청년이죠. 청년. 그러니까 월남 선생은 맨날 애들하고 놀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뭐 당신은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애들 보고 너 빨리 늙어 나하고 놀자. 애들 보고 늙으라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애들이 돼야지 이랬다는 그 유명한 말도 있는데 자어지간에 월남 선생을 손병희 선생이 찾아와서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고종임금이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사람들이 조상 문상님이 모일 텐데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독립을 어떻게 쟁취할 길이 없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코가 빠졌습니다. 왜요? 금고죄 이걸 꼭 이번에 쓰려고 했는데 금고죄 일제가 5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돈이요? 돈 우리가 급하게 30만 원을 댈 테니까 합시다. 그래서 천도기가 30만 원. 아이고 잘 됐다고. 그래서 30만 원 가지고 나라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약속을 한 게 있는데 그 서울 YMCA나 그 한국 YMCA가 이거 지켜야 될 게 있거든. 나라를 되찾거든 우리가 갚아준다고 했어요. 근데 안 갚았어. YMCA가 저것도 복마전 같이 돈은 많은데 내가 볼 때 하여튼 안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뿌리 얘기를 하는 중이죠. 뿌리.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을 뽑아야 되죠. 누가 민족 대표를 합니까? 내가 한다고 손 들고 나옵니까? 이게 이런 게 뿌리입니다. 3.1운동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을 하려면 어떻게 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 이런 걸 배워야 되니까. 하여튼 간에 월남 이상재 선생이 은밀히의 조직을 놓습니다. 또 손병희 선생이 조직을 망을 네트워크를 까는 거죠. 그래서 손병희 선생 천도교 측에서 15명 그건 너무 잘하는 거죠. 그리고 YMCA에서 16명 대신 민족 대표는 손병희 선생이 그쪽에서 하고 그리고 불교 측에서 그 만해 한용운, 백용성 두 분 뭐 이렇게 했는데
만해 선생이 제일 삐졌죠. 월남이상제는 말이야 민족 대표를 안 했다고. 나중에 월남 선생 돌아가셨을 때 자기 이름 그 장례위원회 들어간 거를 팍팍 찢어내면 성질 나가지고 그냥 이 새끼 상제 이 새끼 말이야 이래가면서 예? 왜 그런가 하면 민족 대표 깨부리고 안 했다고. 지가 앞서서 했는데 목숨이 아까워서 안 했다고. 근데 그건 아니거든. 뭐 그건 아닌 건 이제 내 얘기고. 그런가 하면 나라를 찾는 것이 청년들이 해야 되고 이끌어가는 것을 청년들이 해야 되고 대통령 자리가 나오면 청년들이 해야지 늙은이가 맨날 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냥 봐는 그런 그 청년 사상이다 보니까 하여튼 간에 3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이걸 시작을 하는데 전격적으로 3월 1일로 비밀리에 앞당깁니다. 그러면 야 이거 일제가 정보 형사라는 거 있잖아요. 그 엄청난 감시를 하는데 어떻게 33인을 줄을 놓았을까? 생각하면 참이면 알아니 뭐하러 찾으려고. 이거 죽어요. 그냥 죽어요. 발각되면 그냥 즉각 사형입니다. 이거. 그런데 손병희 선생, 이상제 선생 두 분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분이 이 일을 하는데 실제는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야 됐잖아. 그 독립선언서 뭐 이런 거는 아무래도 그 대표를 하니까 의암 손병희 선생이 하시오. 그래서 이제 손병희 선생께서 그걸 만들고 여기에서 인쇄 문제가 또 나와. 인쇄. 지금 저 수성공원에 갈 것 같으면 조계사 바로 뒤죠. 조계사 바로 뒤에 수성공원에 가면 그 동상에 한번 서 계신데 옥파 이종일 선생이에요. 누구요? 미소야 누구? 옥파 이종일 선생. 아니요. 옥파요 옥파. 옥파 이종일 선생. 그분이 뭘 하신가 하는 것 같으면 태안에 가면은 그분의 생가가 있는데 그분은 3.1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분이야. 그러니까 보성사라고 하는 인쇄소에서 이걸 하는데 그 뭐 인쇄소 그 뭐 이제 뭐 참합니다. 서울 장안이 그리고 고종 승하해 가지고 대한문 앞에는 그 뭐 경비가 엄청납니다. 월남 선생이나 과거에 모셨던 신하들 거기 들어가도 못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인쇄를 하는데 인쇄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태안에 그 무슨 태안 발전소가 있어요. 그 가는 길에 옥파 선생 거가 있는데 어린이들이 가면 그 독립선언서 인쇄하는 거 그런 거 체험도 하고 그러거든요. 신철이라는 종로 경찰서 형사가 밤중에 거기를 자기 당직이니까 저 구역이니까 왔다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서 뭘 인쇄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아 족보 인쇄 족보 어디 무슨 시내가 지금 족보를 해야 되는데 급하다네 족보 인쇄한다. 들어가 보니까 딱 독립선언서를 인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독립선언서 인쇄한 걸 뽑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통사정을 합니다. 통사정을 해서 한 번만 당신도 한국인 아니냐? 나는 내 목숨이 안 아까우냐? 당신도 당신 목숨 있고 나도 내 목숨이 있다. 당신은 이거 당신이 죽느냐 내가 죽느냐인데 내가 이거를 보고를 안 하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밤중에 상해로 빼돌려요. 밤중에 손병희한테 급하게 연락을 해서 손병희 선생한테 5만 원을 달래서 5만 원을 줘가지고 상해로 빼돌려요. 나중에 신철을 또 칼에 맞아 죽어요. 이렇게 해서 독립선언서를 그 사람 상해로 그 밤중에 빼돌려요. 그 밤중에 상해로 보내고 나서 나중에 독립선언서를 이제 니아카에 싣고서 태화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태화관으로 가는데 독립선언서 밑에 싣고 족보를 위에 얹고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는데 그게 또 발각이 됐네. 그런데 묘하게 넘어갔어요. 간이 터지는 겁니다. 간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 발표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일어난 독립 3.1 운동에서 30만 원이 씨가 돼서 500만 원이 거칩니다. 얼마 갔을까요? 6개월에서 1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3.1 독립운동 선언서가 닥치자마자 내가 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그때 29명인가가 참석을 했는데 사정이 있어 못 온 분들이 있는데
그 즉시 태화관에서 낭독하고 여기 저 파고다 공원에서 낭독한 거로 다들 알지요? 여기는 이제 청년들이 했어. 청년들이. 내가 민족 대표의 누구요 해가지고 그 즉시 그 29명이 다 잡혀갑니다. 나는 잡혀가라. 그래도 이것은 분명히 하늘과 땅과 이 민족 앞에 이걸 알려야 된다. 왜? 지금 일제가 무슨 영이 담아가지고 전부 다 일제가 그게 옳은 걸로 나라를 도와주러 왔다고 뭐 이렇게 하고 말이야. 전부 다 가머니설로 철도를 놓을 것 같으면 말이야. 철도 1902년, 1904년 때 철도를 놓을 적에요. 철도를 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너희들 말이야. 이 나라에 철도 이거 놓겠어? 우리가 놓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철도 놓을 때 그들의 임금은 일본인들의 임금은 10,000원이라면은 우리는 100원, 1,000원입니다. 착취야. 그리고 철도 놓고서 엄청난 이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산업이 광산도 개발한다, 뭐도 한다. 그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땅땅 두드리면은 농사 10가마니 졌으면은 5가마니, 7가마니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땅땅 두드리면 여자들도 군대에 끌고 갈 수도 있는 게 위안부로도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나라를 그냥 송두리째 막 들어먹는 거예요. 계속 들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안 하면은 이걸 국민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어. 우리가 죽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 민족 대표가 하는 일이에요. 그걸 해놓고 많이 보는 앞에서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우리는 목숨이 아깝지도 않고 폭력으로는 우리가 되도 않고 그러니까 민주평화적으로 이것을 선언한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다 잡혀갔어요. 다 잡혀갔는데 민족대표 잡혀갔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즉시 월남 이상재는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잡으러 옵니다. 월남 이상재는 그때 YMCA 옥상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동료들이랑. 근데 내가 제일 먼저 잡혀갈 거라고 미미 하던 이야기예요. 일제가 냄새를 맡으면 나를 제일 먼저 잡아갈 거다. 그래서 과연 잡아갔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기록이 또 종로서에서 했던 것이 무슨 이름이 있어요. 종로서에 하고 조사했던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볼 것 같으면. 자, 이 난리가 뭐냐 말이야. 그들은 3월 3일에 총 집계를 해놨는데, 순사들을. 사직 오늘 갑자기 10,000명을 배치해야 되는데 100명, 1,000명 당직밖에 없는데 3월 1일 날 터진 겁니다. 이거 누가 시켰느냐? 이거 그러니까 난 아니다. 누가 시켰느냐? 답을 하라. 월남 이상제를 문출하는데 월남 이상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 아니다. 그럼 누가 했느냐? 3.1운동 누가 일으켰느냐 그러면은 미소연애가 너한테 얘기해 줬나? 아니요, 아직 안 알려줬어요. 책만 보시고 오셨잖아요. 3.1운동의 답은 하나님이 일으켰다요. 3.1운동 누가 일으켰어? 하나님. 그게 이상재 선생님 말이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밟으면은 꿈틀하고 말하게 돼 있다. 그게 자동이다. 아니 밟는데 가만히 있는 게 사람, 짐승은 그거 안 된다. 나무는 잘라도 가만히 있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적에 똑같은 평등한 권리를 주고 누가 누구를 핍박을 하고 법으로 적을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유자가 미쳤나 YMCA라더니 아니 예수가 그럼 3.1운동을 일으켰단 말이냐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의 민족성이 그렇다. 당신네는 배수 100번을 조선을 쳐들어왔지만 우리는 한 번도 쳐들어간 일이 없고 쳐들어오는 사람을 막기만 하는 본성이다. 우리는 남을 해코지하는 민족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착한 민족이다. 그래도 우리는 이 오랜 반만년 역사를 이어내려오고 있고 누가 나중에 흥하고 망하는 걸 두고 보자. 누가 배락을 만나. 불배락은 일본이 맞았죠. 결국은. 지금도요. 일본이 잘 사는 것 같지 일본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일본에서 비행기만 뜨면요.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내가 일본에서 지진을 많이 경험했어요. 이 자는데요. 지진이 나면요. 이게 떼구로 구릅니다. 이렇게 몸이.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가 이런 경험 여러 번 했어요. 일본에서. 그 비행기를 올라대면 한숨이 푹 나와요. 비행기가 뜨면은. 그러니까 이분을 잡아다가 이제 족쳐대는 건데 이때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만일에 내가 시켰다면 내 말을 듣지도 않겠지만
내가 시켰다면 내가 최근까지 최고 많이 모인 게 언제냐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할 때 최고로 모인 게 10,000명이 2번이었었다. 내 능력으로서 그때 자유천지에서 사람을 모아보니까 10,000명이 모이던데 지금 오늘부터 장례식을 지나고 열흘이나 보름이 지나서 10,000명이 모이겠느냐? 10,000명이 사람의 힘으로 모이겠느냐? 그런데 나는 10,000명이 더 모일 것으로 본다. 만일에 보름이 지났는데도 30,000명, 50,000명이 모이면은 하나님이 한 줄 알아라. 그리고 나를 언제까지 잡아놔봐야 소용도 없어. 다 잡아갔잖아. 나를 늙은 놈을 죽여도 괜찮은데 할 만할 거고 청년들은 잘하는 거야. 우리 YMCA 청년들 내가 그거 하라고 시켰다고 듣는 게 아니야. 선병인의 천도교가 내가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의 본성이고 민족성이다. 한국 정신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3.1운동이 진행되거든 하나님이 시킨 줄 알고 너들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이런 정치를 완전히 떠나라. 내가 한국 당장 떠나서 일본으로 가라고는 안 하겠다. 지금 이런 정치를 떠나라. 그런데 이게 6개월, 1년 계속 갑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오는지 태극기를 계속 만들고 경비를 만들고 나중에 기록해 보면 총 투자금이 50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건데 100만 원이라고 치더라도 하여튼 그걸 떠나서 3.1운동이 이렇게 도도하게 흘렀어요. 자, 3.1운동이 나아놓은 게 있는데 야, 우리 아이들도 아직 이게 어려우니까 아직 안 가르쳤어요. 우리 자유교과협회 선배님들은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3.1운동 해서 뭐 했을게? 틀려도 좋아. 3.1운동에서 뭐 했을게? 왜 했나? 3.1운동. 우리나라에 대체됐어요. 자, 좀 맞긴 맞는데 막연하다. 정답이 딱 있어야 되는데. 3.1운동에 옥동자를 낳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낳아요. 이거는 정확히 언젠가 할 것 같으면은 3.1운동은 3월 1일이고 상해 임시정부는 4월 11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40일 만에 대한민국 정부가 상해에 탄생합니다. 근데 정부는 요것도 고쳐야 돼 지금. 이 인간들이 참 이게 학자들이 말이야. 4월 13일이래. 이건 왜 그러냐? 4월 11일 날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빵빵빵 의정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랬는데 4월 10일 날 모여서 밤중 초과를 해가지고 4월 11일 날 와서 방망이를 두드려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의정원 의정서를 채택을 한 거예요. 정부를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하고 우리가 지금 상해에서 나라를 꾸려간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게 보고가 들어가가지고 총독부가 하는 게 4월 13일이야. 그 총독부가 4월 13일 날 상해에 임시정부가 꾸려졌다. 이 나쁜 놈들이 이렇게 하니까 4월 13일에 저거 빨리 고쳐야 돼요. 저런 걸 고쳐야 돼요. 저거 기분 나쁘잖아. 일본 놈들이 정한 날이니까. 근데 원래는 미소야 언제? 4월 10일. 4월 11일이야.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가 태어난 것이. 상해 임시정부는 뭐 때문에 태어났어? 3.1운동이 상해 임시정부를 낳은 거야. 그지? 근데 이때 나라 이름이 뭔가? 너 참 그건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너 저 국립묘지에 갑동 대전 현충원 국립묘지에 갔던 그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랑 누가 지었다고 그랬는데 가르쳐줬는데. 누가 줬다고요? 나라 이름 대한민국 누가 지었어? 맞아. 우창 신성 선생님. 그렇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쳐. 참 우리나라가 이상한 일이요. 참 교육부 옆에 있었는데 참 이상한 일이야. 아이들한테 나라 이름을 누가 지었다는 걸 왜 안 가르칠까? 가르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그거 안다고 해서 뭔 상관이 있을까만 이 광장에서 서울역 시청 앞에서 광화문 강에 대한민국 해도 그걸 누가 지었는 걸 모르는 거요. 이게 참 이거 복통을 할 노릇입니다. 이거는 누가 지었는가 하면 우창 신서구 선생이 지었습니다. 너 신서구 선생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내가 좀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신성 선생님. 우리나라를
나라를 지으시고 나라 이름을 지으시고 또 그때 그 우리나라 이름 뭐 하실 때 아니라고 하면서 하셨던 분? 우창신서구 선생은 조선일보를 사장을 하신 분이야. 조선일보 사장. 조선일보 바로 옆에 지나왔지? 네. 조선일보를 우창신서구 선생이 평택 부잣집 아들인데, 글쎄 소금거리지 말고 내가 뭘 물을지 몰라. 우창신서구 선생이 평택 부잣집 아들인데 어디 부자? 평택. 평택의 부잣집 방앗간집 아들인데 아버지가 나라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독립협회에 자꾸 쫓아다니니까 천상로는 나라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돈을 주기로 했어. 그래서 8만 5천 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걸 가지고서 상해 임시정부로 가려다가 탁 유턴해서 월남 이상재 선생한테로 돌아와. 와가지고 월남 선생님 조선일보를 사야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소린가. 이 사람은 월남 선생보다 45살이 연하예요.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 조선일보를 사야 되겠다는 거요. 지금 이상재 선생님 74시요. 그런데 조선일보를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조선일보가 지금 다 죽어갑니다. 그것이 대정친목회가 만든 겁니다. 그 조선일보가. 원래 저게 조진태, 유준환, 남궁옥 3대 사장을 거쳐서 4대가 이상제가 되는데 저게 다이쇼 천황의 친목회에서 조선일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실제적인 사주가 누군가 하면은 실제적인 사주가 친일파 송병준이가 그 사주예요. 그래서 그거를 송병준이가 이제 죽을 맛이래. 경영이 안 돼서. 그래서 그걸 사드리자 이렇게 해서 그걸 사러 갔는데 15만 원을 달라는 걸. 참 재미난 이야기인데 하여튼 샀어요. 그거를 8만 5천 원에 끊어가지고 7만 5천 원 아니면 안 산다고 하니까 만 원만 더 쓰라고 해서 나중에 그걸 샀는데, 그래서 월남 이상 선생이 조선일보 사장으로 여기에 영입이 되는데 아버지가 월남 선생이 사장이고 네가 공부를 한다면은, 그래서 월남 선생은 언론계에도 거물이시죠.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은 시간이 얼마나 됐는가 모르겠는데 이거 뭐 우리가 토론도 해야 되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결론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은 그냥 된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 목숨을 버려서 재산을 버려서, 근데 도둑질들 하지 말아라. 내 돈 좀 내놔봐. 빚 좀 져가면서 나라 일 좀 해봐. 그냥 뭐 먹을 게 있으면은 대한민국은요. 올해 예산이 476조 원가 그렇습니다. 1년이 365일이에요. 아니 376조. 하루에 1조 원씩 들어와요. 돈이 하루에 1조 원 들어오는, 그러니까 대통령 해보고 싶어 하는가 난 모르겠지만, 이건 부도도 안 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야구만 재밌게 하면 돼. 야구 보느라고 으쌰으쌰 하면은 그냥 매일 1조씩 들어오니까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뭐 예산 세워가지고 방망이만 잘 두드리면 되니까. 1조 원이 돈이 얼마나 될까요? 10,000원짜리 100만 원을 이렇게 딱 묶으면 1cm예요. 그걸 1조 원을 계산하면 10kg에 10kg. 10,000원짜리 빳빳이 세운 게 10kg요. 이야, 이거 우리나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이 많은 돈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복통하는 게 딱 내가 요절 복통 가슴을 치는 게 내가 대한민국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 세종인성학당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돈을 갖다 퍼주는데 빚이 3,000조 원이야. 이거 참 환장할 노릇이요. 3,000조 원? 어떻게 됩니까? 저기다가 일본 사람들이 서울의 빌딩이고 광화문 일대를 다 사면은 대한민국이요, 일본이요. 이거 사람 환장하는 노릇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반찬 먹다가 버리는 게 1년에 30조 육박했습니다.
북한의 1년 예산이 60조입니다. 반찬 먹다가 내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30조 원이 금방새 8조 원, 10조 원, 15조 원, 28조 원, 25조 원 하던 게 30조 원으로 올라갔어. 자, 아니 잘 먹으면 뭐 할 건데 나이 들어가지고 뭐 한강 뭐 가가지고 뭐 몇천만 원씩 들어가지고 막 아니 도대체 돈 많은 재벌들 그 뭐 하는 애들을 보여줘야 된다. 애들이 봐야 된다. 애들이 우리는 아이고 뭐 이제 죽을 거니까 뭐 잘 먹고 뭐 구경 많이 하고 좀 아이들은 하나를 보면 열을 느껴요. 우리는 열을 봐야 하나 알아요. 뭐 눈도 그 제대로 베이도 않아.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냐? 아이 교육부가 다 알아서 하지. 교육부가요? 교육부가 참 웃깁니다. 내가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상당히 공부를 한 사람이야. 나름대로는. 왜냐면 하면 작가 노릇을 하려니까. 근데 이거 주물형도 아니고 주물형이라는 게 있어요. 세틀에다가 센 물을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찍어내는 교육. 선생 마음대로 하는 거. 그리고 성장형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학에서. 애들은 잘 크는 거니까 도와만 주면 된다. 학설하고요. 월남 이상재 선생은 청년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운동을 했습니다. 미싱, 사진, 인쇄, 어린이들이 살아갈,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먹거리, 건강 이런 걸 위해서 활동을 하고 실업 운동을 해요. YMCA가 그냥 종교단체가 아니고 대한민국 천국 공사관이라고 스스로 말하신 분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일본이 잘 안 쳐들어오니까 거기서 후손들을 양성한다. 거기서 모든 거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하영 선생이에요. 금산 이하영 선생은 대한민국 최초의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중학교 수준이에요. 그분이 미국의 공사관으로 갈 적에 이중통일의 중국어 또 다시 조선어, 일본어, 조선어 이렇게 해가지고 6번 거쳐야 말이 될 적에 이하영 선생을 데리고 가는데 그 영어 세상 이런 세상에서 애들 빚적어 제대로 어떻게 가르쳐야 되려는가.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인의 천재가 1억을 먹여 살린다. 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영재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끝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 자유기구와 협회는 내 본향과 같은 집과 같은 데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재능 기부, 좋은 이야기 해주실 분들은 저희가 잘 모셔서 영상도 잘 찍고 그렇게 하거든요. 하여튼 두서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그런 대로 가지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네, 네. 우리가 흔한 말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말을 가끔 쓰지요. 그래서 그 3.1 운동과 거기에 얽혀져 있는 얘기를 천상모 선생을 통해서 상당히 야담스러운 그런 스피치로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문가 수준에 육박할 만큼 근대사를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암 선생을 근세 1세기의 최고의 인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모임에 공소상이었는데 김구 선생이 굉장히 취하는 말씀을 많이 하는 걸 들으면서 기울기 열을 보태도 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팔짝 뛰어요. 그게 의암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이 제일 먼저 귀국하여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의암 손병희 선생의 묘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큰 실수는 안 했구나. 그래서 제 말씀이 손병희 선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었지 결코 김구 선생을 폄하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뜻을 바로 알아듣는 분들이 가끔 만났습니다. 오늘 지금 월남 이상재 선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는데 손병희 선생이 그 많은 자금을 그때 당시 천도교가 350만, 기독교 20만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민족 대표를 절반을
기독교의 화려한 손병희 선생의 그 배짱 하면서 그 용인술도 대단하려니와 또 지금에 와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이제 천도교하고 역전이 돼서 기독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3.1 독립운동을 기독교가 주도했다. 33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리를 가지고 그래서 속아웃을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저는 천도교인도 아니고 저는 원래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활동했던 사람인데 저는 기독교를 제가 30대 초반에 종교 졸업이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저는 종교하고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변함이 없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진실을 알고 그 허수나 허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진실을 어떻게 우리가 후세들에게 들려주고 우리가 깨우치고 그 느낌으로 깨달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금 월남 이상재 선생이 그때 당시에 아까 공석상이기 때문에 곤란해서 말씀 안 하신 손병희 선생은 그때 당시에 월남 이상재를 동원해야만 많은 힘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손병희 선생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서출입니다. 충주 사람이고요. 청원. 그래서 그분이 걸쭉한 자기의 스케일과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러분들 잘 사는 분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 못 사는 사람들 뭐 양반이라 해요. 그럼 무시해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서출이 나와서 천도교를 선포하고 야단법석 한다고 그래서 양반들이 콧등도 끼지 않으면은 대세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있었을 겁니다. 월남 이상재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때 당시 최고의 석학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월남 이상재를 잡아야 손병희의 뜻을 과감하게 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개됐을 거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물론 이것은 역사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저는 제 사견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손병희의 해안, 일본과 노일전쟁에 손병희는 박영일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조선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해서 참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하면 참전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러시아는 지게 돼 있다. 지면은 전승국으로서 일본과 협상하게 하라. 그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병희의 대단함 그리고 그 손병희의 그 정보 수집력 그런 것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가서도 그 박영우를 만나기 위해서 그 목욕탕에 가서 박영우를 만납니다. 빨가벗으니까 만날 수 있죠. 감히 부마하고 서출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병희는 이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데 역사의 주역으로서 자기의 신분과 사회적인 모든 여건을 뛰어넘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천도교인이 아니지만 의한 손병희 선생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또 그분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감히 하루아침에 천도교로 선포할 수 있는 그 배짱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들으시고 평소에 생각하셨던 것 이것을 이제 우리 발표를 해주신 청강로 선생님께 의문나시는 거 있으시면 서로 토론을 자유스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주소가 없어서 그 얘기가 뭔 소리냐 이런 게 혹 있으시거나 또 여기는 저보다 연배님들이고 저보다 학문이 출중하신 분들도 제 느낌에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게 있으면 또 말씀을 하시면 그거 잘못된 것 같으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면 또 그런 말씀 드리고 하면 어떨까 싶으네. 그러니까 한마디. 이리. 아까 그 대한민국 국호는 4월 11일, 12일 양일간의 주야간을 통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대한민국 국호가 심수보 선생 그 자세한 내력이 예, 우리가 심익희 선생 예, 그 전기에도 다 나오고 예, 또 춘원의 전기에도 다 나옵니다. 예, 그 상세한 기록 다 나옵니다. 예, 우리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걸 기억이 나는데 13일 날 발표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첫 저기가 이었고 또 한 가지 이제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그 위대한 장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저도 예. 월남 이상재 선생에 대해서도 굉장히 참 우리나라의 월남상 언론상은 월남상 아닙니까? 예, 옛날에 박규채 씨가 들고 그래서 있었어. 그 한말에 그래도 정말 그런 어른이 계셨구나 하는 것도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예. 그러나 저 독립선언서와는 조금 약간 천절이 있었다는 것. 예. 왜냐하면 해방 직후에 예, 그때 변영로 예, 변영로라고 있어요. 예. 변영로 선생님 나중에 저 재판소장, 재판부 장관 예. 했던 법무장. 변영로가 이상재 선생이 3.1운동의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비문을 내다 썼습니다. 그때 반발이 굉장히 나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 친히 감수하신 거라고 해가지고 그 논쟁이 굉장히 했습니다. 역사는 왜곡시켜서 안 된다고 사실을 사실대로 써야 된다고.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사실대로 숙고해가지고 지금 우리 해방 전후사가 너무 그렇게 있습니다. 예. 한국 상고사만 잘려 나가는 게 아니고 예. 이 중근세사가 예. 아주 난도질당했어요. 예. 거기다 이 근현대사가 그리고 해방 전사가 2주, 3주로 왜곡됐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재정립해야 됩니다. 한국 역사 다시 써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이제 그게 이제 참 정말 의미가 깊은 말씀이신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학파가 한 갈래,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 다섯 갈래인데 16갈래. 이 학파들 간의 싸움은 여당 야당 싸우는 거는 절로 가라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독약을 먹고 칼을 먹고 죽어도 안 바꿉니다. 그 이제 이런 것이 A가 됐든 B가 됐든 D가 됐든 F가 됐든 다 좋은데 결론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애정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무슨 사랑이냐? 민족 사랑이라고 다 말하지 국민. 그런데 거기에서 미래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학문이든지 저는 이렇게 봐요. 어떠한 학문이 되었든지 간에 빚지는 학문은 나라가 아니다. 그건 학문이 아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살기 불편한 걸 만들어 놓는 것은 학문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이 있죠. 지금 저 선생님 말씀하시고 바로 나가셨는데 월남 선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별로 없긴 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념과 관계없는 27년에 돌아가셔가지고 없기는 한데 그래도 그런 분을 혹 말씀하시는 분인데 월남 이상재 선생에 대한 정통 뿌리는 누군가 하면은 오리 그 누구지? 오리. 이원희. 예? 우리는 이원희. 아니 오리라는 호를 가진 그 선생님하고 김동길 박사하고 그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변영로 씨도 그 제자죠. 월탄 박종화 선생이 제자고 우남 이승만이 제자고 다 가까운 제자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월남 이상재 선생에 대해서도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있으리라고 보는 거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는 국익이냐? 국익의 기준은 뭐냐? 손자 밥그릇을 훔쳐먹진 말아라. 두서 없는데 또 누가 뭐 말씀 좀 필요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익 이야기했는데요. 예. 국익을 위해서 한아님이 아니고 한느님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이제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요 원래가 제가 보는 거는요 제가 불교도 잘합니다. 불교 잘 알아요.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우리 한국적인 이름은 천지신명입니다.
천지 신명,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여기에도 그 기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반말은 뭐 누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듣고 사람이 복받을 짓을 해야 되는데 뭐 불교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좋은데 편협되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제가 100번, 500번 수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느님은 지금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해요. 공동번역 성경. 전부 다 하느님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그러면 천주교냐 또 이럴 수도 있던 점이 있어요. 그건 제가 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하느님, 하나님, 한얼님, 한울님, 한아님 이게 다 조금씩 발음이 다르게 된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하느님으로 기독교에서 하기로 통일했습니다.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합해서 하느님으로 하다. 거룩한 신에게 하나둘 수사를 붙일 수 없다. 그래서 하느님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팔아서 그 인쇄를 나눠 쓰기로 했는데 개신교가 훨씬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 쪽에서 와서 손해 보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새 번역을 하고 공동 번역을 파기하고 새 번역을 해서 하나님으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사, 유일신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 개신교가 들고 나오고 거룩한 신에게 어떻게 수사를 붙일 수 있느냐 해가지고 하느님으로 했는데 그게 원래 본음은 아님 중에 아님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할 때 아입니다. 그래서 크다는 한이라는 말은 우리의 본래 의미에서 크다는 뜻입니다. 큰 아버지라는 뜻의 아님이 원래 의미인데 그게 이래저래 국외음화 뭐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기독교에서 아님이든 하나님이든 쓰는 것은 굉장히 우리 민족한테 신뢰를 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에서는 원래 야훼라고 써야지 하나님이라는 우리 고유의 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참칭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 마치고요. 국어 사전에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죠. 국어 사전에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학자들이 충분히 토론이 거친 거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다성 유형모를 공부하시면 그 얘기가 국어 나옵니다. 사전에 있는 대로만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참고해 주시고. 예, 오늘 여기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저는 어떤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이렇게. 전부 긍정적인 입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도 저희 어린이들이 와 있기 때문에 저희 어린이들이 무엇을 배울까 하는 것도 저는 의식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3.1 운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개념, 지금 역사적인 얘기라든가 그런 과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3.1 운동의 34일의 구성조서라든가 또는 아까 5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종교인들이 많이 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인들이 사실상 천주교는 더 가담 안 했죠. 근데 불교나 이 3.1운동에 대한 정신과 신념, 또 이념 이런 것을 모두 함께 어울려서 모두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좀 인식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요즘 그러니까 제가 많은 종교를 필요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종교단체에서는 모두 자기 나름의 가짜 이심으로 자기 잣대에다 맞춰서 전부 교육을 시켜요. 국가도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내가 장관 보고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통제가 그게 뭐냐, 소위 손병이 의암 손병의 성생을 위주로 하는 천도교는 항상 거기 아까 이제 하나님 문제를 차서 거기서는 역시 손병이 위주입니다. 모든 운동이라든가 그 자금이라든가 하는 얘기를 늘 차량 나눠서 또 기독교에는 가장 교육적으로 내세울 캐치프레스 바로 유관순 언니입니다. 유관순 언니를 많이 듣다. 그건 손병이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교육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또 이렇게 손병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로 유관순 어린이, 아니 언니
소위 천안의 안중. 아원의 장터에서 그만큼 많은 군인과 더불어서 3.1운동을 주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불교를 내다본 불교 여기를 보면 또 불교 역시도 말의 선생, 말의 스님을 또 내세우거든요. 그래서 각 정단에 제가 다니면서 저도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각 정단에 합니다만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3.1 운동 저 때문에도 소위 각 종단 종교들 의식이 이렇게 분열이 되고 있으니 긍정적인 것이 없어요. 나는 내 잣대에 맞지 않는 것은 전부 부정이거든. 그래서 3.1운동 캠페인의 방법을 다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이런 거 하나. 그래서 비록 이제 그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하나 좀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들고 또 지금 하나님, 하늘님, 또 천지님, 천주님 뭐 여러 가지 이제 53개 이상이 있어요. 하나님 캐치플레이스 같은 개념의 법리가 약간 다르긴 해요. 법률만 다르죠 개념과. 그래서 이런 경우에 50여 개의 하늘님의 상징적인 표현이 이것도 역시 기독교, 불교 모두 각 종단에 또는 일반 교수들도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위 우리나라의 그 지금 저 아까 임시정부 학생 시겠습니다만은 상해 임시정부 그쪽에 또 신앙을 해서 바로 이제 그 대종교가 있습니다. 대종교. 대종교에서는 한백원이라고 하는 뜻일 거예요. 그리고 천도교에서는 하늘님이라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또 어떻게 천주, 천재 많습니다. 또 황제님, 천왕님. 그래서 이제 표현이 50여 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개념상으로 보면 언어의 음자, 말과 문자가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다른 것을 가지고 싸워요. 우리가 하나의 고마움을 느끼는 땡큐 여러 가지 독일어로 얘기하던 땡큐 아리가토 고사이마스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서 알아듣고 긍정해서 하나 그것은 어느 나라에서 어느 시대에 어떻게 해서 나한테 저 사람이 얘기를 하는구나 해서 받아들이면 끝나는데 여보 내가 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표현으로 당신 말을 해 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를 하라 이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좀 우리반이라도 긍정적이면서 이해하고 어떤 언어 문제를 나 이상의 잣대가 아니라 또 그 외의 잣대도 있는 것이니까 그 잣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요. 그 잣대.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지피지기.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평화롭고 그러면서 3.1운동도 역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모든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의 3.1운동이 얼마만큼 가볍고 값어치가 있고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의 캠페인이었는가 우리나라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배우자 하고 외국 사람들이 정말 참 박수를 칠 수 있을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잘못하면 토론하다가 싸워요. 쉽잖아요. 긍정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아, 저래서 싸우는구나. 저래서 싸우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군자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요. 하여튼 오늘 우리 천 선생님이 잘 아주 그야말로 원하는 사람들 또 어린이도 있는데 상당히 아주 쉽고 그러면 재밌게 이렇게 그래서 고맙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얘기를 위해서 한 15분 동안만 더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말씀하신 주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3.1운동에서 제가 그 늘 느끼는 것이 그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3.1운동은 그 전에 3.1운동이라고 안 했어요. 기미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날짜가 3일 2일 날 발발했기 때문에 3.1운동을 이제 해방을 여기가 이제 바꿨는데 그 전에 다 기미운동 우리 어렸을 때 기미운동이라고 전부 기미운동 만세사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선언서의 3.1 독립선언서의 그 기초자가 사실 그
최남선 선생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그걸 초안할 적에 요즘 말하는 광고지에 됐습니다. 집에 광고지가 들어온 걸 그걸 이면에다가 했어요. 작성을 했어요. 해서 그걸 이제 어른들한테 다 보이고 그게 채택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보관하느냐 해서 입당이 또 잡혀 들어갈 것을 생각을 하고 단지에다 넣어서 땅에다 파묻었습니다. 뚜껑을 다 덮는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감옥에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물이 들어갔어요. 그게 다 없어졌어. 사실 더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기초하는 원본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이지 아마 예. 그분이 작성을 했는데 지금 미국의 그 국법을 보관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33일로 대표가 원래는 33일이 아니에요. 40몇 명이 됩니다. 예. 그런데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성탄을 내야 되겠다. 다 이게 잡혀 들어가면 나중에 또 이어서 이럴 사람이 없지 않냐. 운동할 사람이 곤란해지니까 33일로 끊었어요. 19명에서 10몇 명이 원래 기초했던 데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 육당도 거기 이제 예, 6당은 15인에 들어가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육당이 실파냐 아니냐는 문제가 또 많이 나옵니다. 친일파라 소리를 예, 듣고 있어요. 나오는데 사실 우리로서는 굉장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분의 학문이 원체 깊고 원체 도양적이고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친일파로 자꾸 몰아쳐서 결국은 좋지 않게 그냥 보냈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천주교로 귀했습니다. 해방 직후에. 하도 사람들의 눈소리가 무서우니까 아주 얼굴을 두고 다닐 수가 없어. 결국은 천주교에 기일을 했어요. 천주교에 개종을 해서 기일할 적에 뭐라고 성명을 했느냐. 개종 성명서가 있습니다. 원래는 불배합리를 했어요. 근데 원래는 또 근본은 대종교이에요. 근데 대종교는 그때 말을 할 수가 없을 때 그래서 불교인 행세를 했어요. 사실. 했는데 그 성명서에 보면은 내가 기독교로 기여한 것은 인류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에서 어느 단체나 어느 사상가 어느가 좋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다. 세계적으로 인류를 구제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광범위에 서로 호흡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종교 중에 조직이 강한 것이 천주교다. 그래서 자기는 천주교를 기한다 이런 그 성명서에 나와요. 기할 적에 한번 신문에 전면으로 나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하나님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원래 하느님 했을 때는 여러 말이 많이죠. 하느님 하느님 많이 있습니다. 원래 내려오는 말들이에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하느님이에요. 근데 왜 하느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냐? 성서를 번역할 적에 200년 전이 되죠. 유독 유신이라서 하느님에서 힌트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유신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뺐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지껏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우리 원말로 통합을 하자. 애국가도 하느님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라고 또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룰 필요 없이 이걸 통일하자 하는 것이 결국은 천주교하고 기독교 여러 파들이 이제 합의해서 사실은 하느님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그래도 그게 아쉬워서 하나님으로 현재 환호를 했어요. 현재 어디 가나 어느 교회 가나 개신교에서 하나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보편화가 됐어요. 예. 우리 군중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분이 없이 보편화가 됐습니다. 예. 그것도 오래가면 다 뭐 하나님이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예. 이제 그렇게 알고 서로 수용하는 것도 좋고. 예. 그러나 원인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지금 뭐 저 하나님, 하늘님 이것은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할 수는 있으나 사실은 본질은 지금 그거는 아니었었죠. 제가 말한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이상재 선생이 한 말로서 그분은 하나님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은 인권이 있고 인권을 탄압을 하면은 덤비는 것이 본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전혀 종교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근거에서 그건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자기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이라 하든지 나하님이라고 하든지 그거는 기차가 시비할 문제가 아니야.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예. 또 말씀 안 하신 어르신 뭐 좀 말씀 좀 뭐 나는 누군가를 몰라서 시간이 제가 시간을 잘못 봤네요. 사실은 우리가 3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는 걸로 했는데 나한테 한 5시라고 그랬잖아. 30분에 지금 30분 정도 늦게 시작했다 하지만은 예. 너무 시간이 많이 다음 약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발표해 주신 청강도 선수가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끝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만 예. 제가 필요하시다면 명함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 홈페이지가 있어요. 부장 있으면 뒤에다 예. 제가 있으면 양면으로. 저도 예. 양면 지원의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아이들을 먼저 봐. 홈페이지가 없는 거야 먼저부터. 홈페이지가 개통하는 예. 홈페이지도 뒤에 있어요.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그게 나오셔서 일을 좀 하고 있는다고 아니 저기 세종시에 계세요. 저기 공주의 박정희가 제 리사를 안 해요. 근데 그리고 세종시 아니 우리 친동생이에요. 그래요? 아이고 누님이 떴 소리 들었어. 우리 저 박미소하고 한정주가 인터뷰한 영상도 있잖아요. 네. 봤어요? 아니 아무튼 이거까지 영상 봤어요. 아, 홍순 우리 애들 영상. 제가 우리 윤사장하고 지인이라서 공주소 왔네. 우리 남동생이 세 사단법인 한국자유기고가협회 윤백현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기고가협회 좀 소개해 주세요. 자유기고가협회가 네.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소개해달라는 얘기죠. 네. 자유기고가 말은 우리나라에서 오래 써온 말이기도 하지만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네. 그런데 자유기고가의 원래 뜻은 자유계약자라는 말도 되고 네. 어느 특별한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어느 신문사나 음반사나 이런 데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글이나 자기 원고를 발표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자유기고가라 하는데 네. 자유기고가 협회는 그런 분들이 친목과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힘을 합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한국자유기구협회는 언제 있었나요? 언제부터 시작하였나요? 1985년도 오래됐네요. 그때쯤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지금 총 단체로 활동하고 있나요? 회원들은 명단에 있는 회원들은 많지만 네. 이제 오늘 같은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자기 형편과 네. 또 이제 여러 여건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사람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국자유기구협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 자유기구들이 자유스럽게 활동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주로 글로 표현하는 네. 그런 일을 하는데 그 글로 표현하는 사람들의 이제 발표 무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장이라는 잡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유기구가들이 쓴 글을 모아서 광장이라는 잡지에 발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이 주요된 일이긴 한데 지금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그 일부이죠. 그리고 자유기구가는 글을 쓰는 사람도 되고 네. 이제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 노래를 하는 가수나 춤을 추는 그런 분들도 다 자유기구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학대에 보면 상당히 넓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활동하는 상황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이 22자 포럼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자유문화 포럼이라는 자에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포럼을 몇 회까지 하셨나요? 낸다면 지금 22차. 아, 22차요? 그러면 무엇을 주제로 하시는가요? 자유문화 포럼이니까 주제는 늘 자유스럽죠. 그때 맞춰서 어떻게 정해놓은 게 아니고 그때 이번에는 3월 달이 다 지나가는 경우인데 3.1절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네. 3.1절과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배경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 중에서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을 오늘 한번 얘기를 듣기로 한 겁니다. 여기도 써. 네. 자, 그럼 오늘 포럼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